아울러서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신당 창당 가능성 있습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런 게 지금 실효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권이라는 게 all or nothing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51대 49의 싸움에서 51%를 얻으면 정권의 모든 거를 갖지만 49%는 0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미를 부여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당 창당을 해서 사실 지금 저도 사실 국민의힘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소위 윤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노골적으로 비토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저쪽은 이익 공동체로 똘똘 뭉쳐 있는데 우리만 분열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권 연장 가능성을 1%라도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고 이게 윤 대통령 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특권이 박탈됐기 때문에 이제 직권남용부터 비롯해서 이 정권의 이제 모든 과오들에 대한 줄기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나마 정권 연장이 되어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감가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이재명이 만약에 집권을 하면 지금 사법부까지 비호를 하고 있잖아요. 네. 192석에 이재명이 집권한다. 그러면 사실 가장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게 윤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이 정신과 의지를 승계한다라는 전제에서 저희가 집권 가능성을 1%라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쨌거나 저희는 통제 가능한 노력을 늘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사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미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미련 갖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거 정권 재창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정권 목적을 향해 가야죠. 그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민의힘에는. 네. 윤심 흡수를 강조해야 돼요? 아니면 중도 확장성에 조금 더 목표를 잡아야 돼요? 저는 중도란 표현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중도라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양쪽 말 다 들어보니까 이쪽 말이 맞더라. 이런 사람들을 중도라고 하는 건데 그럼 뭐라고 해요? 저간여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치 뉴스를 많이 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약 40% 양당의 코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소위 이제 인플루언서들이죠. 맛집 그 탐방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디 식당 좋더라, 맛있더라, 깨끗하더라라고 리뷰를 해주면 그 대세를 팔로우하는 게 저간여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저희 당이 그 언론에서 맨날 중도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할 때 놀랍게도 저희 지지율 제일 높았어요. 그때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그래요? 당의 네. 지지가 나왔고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장애투쟁하고 저희가 그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로는 한 달 동안 굉장히 미온적이었죠. 그때 민주당 지지율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언론이 저희한테 중도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막상 저희가 되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그럼 민주당은 왜 장애투쟁하는데 지지율 올라요?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합리적이지가 않은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도라는 유니콘을 상정해놓고 그 언론이 중도층을 소구하려면 우리를 통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데 민주당은 아예 통하지를 않거든요. 민주당은 아예 레거시를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유튜브만 가기 때문에 거기는 팟캐스트로 출발을 했잖아요. 그쪽에는 안 통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거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레거시를 존중을 해야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관여층들이 정보를 접하는 창구가 레거시거든요. 그분들은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저희가 레버리지로 쓸 수는 있지만 중도라는 개념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제 다만 이제 사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 탄핵 심판의 그런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가지고 있는 이런 분노나 어떤 뭐 억울함이나 이제 앞으로의 어떤 문제의식 이렇게 뭔가를 승화시킬 수 있는 지금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4개월 동안의 투쟁을 거쳐서 이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을 만들 수는 있죠. 다만 이제 거기까지로 가야 되는 것이고 본선으로 가면 결국에 새 구심점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단을 하긴 어렵고 다만 경선에서는 우리가 지난 4달 동안 윤 대통령 중심으로 만들어온 이 체제 전쟁이라는 전선 그리고 각 국가기관들의 모순들 이런 거를 되짚어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유의미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결집과 확장 둘 다 해야 되는데 선후 순서가 있습니다. 저 박민영 대변인님하고 비슷한데 결집이 우선이에요. 결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 결집을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면 지난 12월 3일부터 4월 4일까지에 있었던 기간 중간에 한 4개월 기간의 행보입니다. 그때
밖에 나가서 싸우고 뭐 온라인으로 댓글 달면서 싸우고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하고도 설득하면서 정말 피 터지게 하는 그러한 당원들이 있고 그 당원들하고 함께하는 의원들이 있고 정치인들이 있는데 반대로 본인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뭐 책 쓰고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뭐 이런 책 쓰고 그 오디오 만든다고 어디 부스에 들어가서 막 저는 두려웠습니다.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네. 이런 분들은 빼고 결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콘크리트에 불순물이 들어오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단단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다 올라타세요. 확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작전으로 가야지 시작부터 확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결집조차 안 되고 정말 흐지부지가 됩니다. 결집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확장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질문인데 직접적으로 그럼 윤심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오늘 하루 동안만도 윤심은 어디로 작용하느냐 어디에 흘러가 있냐를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윤심이 나경원 의원한테 가 있다 아니면 윤심이 뭐 김문수 장관한테 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너무 많이 떠돌아서 두 분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먼저 말씀드릴까요? 일단 제가 조금 천기누설을 하긴 그렇고 제가 지금 내부 경선 준비에도 인볼브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략적인 그 날짜 같은 것들은 숙지를 하고 있는데 네. 원래 이번 주부터 본격 경선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년이 좀 됐어요. 그러니까 한 최소 일주일 정도는 텀을 두고 저희가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구체적인 건 말씀을 못 드리고 네.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좀 시간을 그러니까 생각을 숙고할 시간은 좀 주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윤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아젠다를 설정을 할 것인지 어떤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좀 후보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좀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탄핵 심판에서 기각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으로 똘똘 뭉쳤던 힘이 조금 느슨해진 가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적인 휴지를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윤심이라는 것도 결국 대통령 역시 그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이 향하는 곳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절대왕정의 군주처럼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 많은 후보들이 또 여러 역할과 그런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심이 나경원한테 있다는 거는 나경원 의원하고 뭐 독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독대를 한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아서 그런 건데 네. 독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는 정말로 이 대선의 중추적인 역할로 생각을 했으면 독대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을 것이고 그게 이렇게 언론에 풀도 그러니까 그 찌라시도 안 돌았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계엄을 안 했으면 윤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원래 대통령들은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을 미리 대충 선점을 해놓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기 대통령이 나에게 총구를 겨누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보여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폭넓게 좀 보입니다. 폭넓게 보이는데 지금 있는 뭐 여러 후보들 중에 뭐 홍준표 의원도 그런 범죄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 김문수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가장 지지율이 거의 많이 높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2025년 1월 23일에 문화일보가 시사전을 의뢰로 조원 CNI라는 그 여론조사 기관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봤는데 이때 왜 돌렸냐? 김문수 장관님께서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도 이제 후보로 나오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렸는데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지지율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양자 대결에서 뭐 46.4%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인데 뭐 이런 걸 다 폭넓게 봤을 때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이렇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딱 한 명이다, 혹은 딱 두 명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면 그러면 당이 또 분열이 되고 아까 말한 결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 3명 정도로 3명 4명 정도로 폭넓게 갈 수도 있고 원희룡 장관께서도 있을 거고 김문수 장관도 있을 거고 일단 여당 인사는 다 포함돼야 되는 거고 또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대통령하고 뭐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이 좀
그 교류를 잘했던 그런 단체장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폭넓게 가야지 지금 대통령의 왕관이 씌워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왕관을 받은 사람이 다음 후보다 이렇게 너무나 박스권에 가는 거는 아직은 일러요. 우리 박민영 대변인님 말씀처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보면서 그거보다 더 깊게 보면서 경선을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조금만 이거는 좀 재연, 바람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젊은 층들한테 좀 정권을 일임하고 좀 캠페인을 주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후보가 좀 윤심을 안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윤 대통령의 의중과도 저는 일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득권의 포로가 되지 않는 존재들이다라고 정의를 했었고 사실 지금 이 사회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기득권 청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공수처 얼마나 많은 모순된 국가기관들의 그런 부조리함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득권을 기득권의 손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기득권의 포로가 되지 않는, 얽매이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윤 대통령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사실 신지의 영입이다 뭐다 난리가 나면서 저희가 지지율 20%대까지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 한 달 만에 40%대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이 청년 보좌역이었어요. 네. 근데 청년 보좌역이 저도 그때 AI 윤석열 59초 쇼츠 제가 정책을 주도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냥 전권을 가지고 했습니다. 따로 이제 결제 보고서 올려가면서 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파격적인 그런 그 판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가 급속도로 선거 캠페인을 빠르게 추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지도부를 포함해서 우리 당이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교수, 관료 출신, 법조인 출신 자기 영역에서는 전문가일지 모르겠지만 이 대중들의 날것의 그 마음을 읽는 것에는 상당히 미숙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말 이게 그 바이어스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생각을 많이 수용을 해야 당이 성장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야 저희가 정권 연장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기 대선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전략 그리고 윤심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누기에 두 분 패널 말씀대로 약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듯합니다.